연인들이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는 밸런타인데이가 곧 다가오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연애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IT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연애 스타일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비혼이나 졸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결혼뿐만이 아니라 연애 역시도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애를 하는 연령대도 좀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연애가 꼭 필요하지 않다, 연애를 아예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르면 이 이성교제의 시민적 연령 한계가 나오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 35살, 또 여성 같은 경우는 한 30살 정도가 시민적 한계라고 합니다. 예. 보면 30살 이상, 34살 이하의 남성의 이성 교제 비율은 한 31%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35세 이상, 그다음에 3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미혼인 사람들 중에서요. 네. 14%로 절반 이하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오, 뚝 떨어졌네요. 이때서부터 연애를 잘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성은 그 경계선이 조금 더 빨라지는데요. 25세 이상, 29세 이하의 경우에는 한 41.8%가 이제 예. 연애를 하는데, 이게 30살 이상, 그다음에 34살 이하 같은 경우에는 29.5% 정도로 이제 급감합니다. 이게 예. 35살 이하로 올라오면 또 확 줄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여성 이성교제 연령 한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한데요. 그 30살 이후 이성교제와 결혼을 좀 등일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좀 쉽게 교제를 시작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이성교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 이성으로부터 좀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연애를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결혼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N4 세대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결혼뿐만이 아니라 연애조차 좀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밸런타인데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들뜬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밸런타인데이 시장 규모가 약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예.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이 넘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예. 이 규모가 작년부터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요? 예, 여기에다가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는 남자 상사가 이제 후배 직원에게 좀 초콜릿 좀 줘 같은 이런 의리 초콜릿 같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성희롱의 하나로서 이제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일본 법규정보가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직장인 1,100여 명 중에서 한 70% 정도가 실제로 네. 직장에서 초콜릿을 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리 초콜릿 문화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이런 회사까지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네, 정말 시장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게 현실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성을 만나는 그런 방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굉장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은 같은 이제 동아리나 이런 데서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이 모바일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SNS와 함께 흔히 이제 소개팅 앱이라고 불리는 소셜 데이팅 서비스가 이런 네. 변화를 좀 주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글로벌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앱이니에 따르면 글로벌 소셜 데이팅 시장은 약 6조 원 규모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규모군요.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시장은 약 1,000억 정도의 규모인데요. 예. 실제로 2016년 iOS 및 구글 플레이 수익 합산 기준 상위 10위권 가운데 이름을 올린 데이팅 앱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이게 2016년에는 3개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게 4개로 늘었다가 작년이죠. 2018년에는 데이팅 앱이 6개 정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데이팅 앱들이 좀 터부시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의외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렇게 데이팅 앱 사용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직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제 주변에서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좀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일단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데 예. 일단 한국 사회의 문화라는 부분들이 또 이걸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실제로 앱을 만났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또 있긴 있습니다. 사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여성 회원인 척, 네. 남성 회원한테 사기를 치면서 뭐 좀 보내달라, 뭐 해달라, 유료 아이템 금전을 사라, 요구하고요. 예, 예.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서 문제는 네.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데이팅 앱이 좀 형식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 얼굴을 따진다거나 아니면 이 미리 회사나 학력을 이제 인증해야 되는 약간 조건 맞는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같은 취미 생활을 이제 즐기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게 해준다거나 예. 아니면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끼리 만나는 이제 펫앤러버 같은 앱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좀 테마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커뮤니티형 앱으로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이런 데이팅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요. 네. 최근에는 연인들을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 기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 연애를 위한 기기라기보다는 이제 IT 기기를 이용해서 예. 두 사람의 관계 지속을 도와준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필로우 토크라는 베개가 있습니다. 필로우 토크요?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들을 위한 장치인데요. 두 개의 팔찌와 이제 스피커를 인터넷으로 연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 베개 밑에다 놓고 자는 동안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좀 과하게 로맨틱한 거 아닌가요? 근데 굉장히 기분 좋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쉬운 점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네. 실제 제작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펀딩을 겨우 성공했는데 예. 이 작년 말에야 겨우 실제로 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구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조금 오래된 제품이지만 이제 타이오나트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네. 필로우 토크와 약간 비슷한 개념을 가졌는데요. 이 제품을 이제 손에 꽉 쥐면 세게 쥐는 만큼 이 상대방에 있는 이쪽에 또 이 두근거림이 또 전달되는 네.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패한 제품이긴 한데요. 아, 그래요? 앞으로 5G 통신망이 좀 활성화되면 이런 제품이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커플들을 위한 재밌는 제품들은 정말 많은데 예. 왜 우리 솔로들을 위한 제품은 없는 건가 싶은데 혹시 있나요? 솔로들은 뭐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없는 건데요. 네. 뭐 혼밥이늘 만찬 같은 이제 혼자 먹는 사람들을 위한 앱 같은 것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또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서도 좀 재밌는 게임이 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VR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이름이 러브 레볼루션입니다. 이 예.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상대방과 영상 통화나 이 메신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실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이런 그 대화를 이런 음성 인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예. 몰입감을 높인 거죠. 정말로 오. 게임 사용자가 돼, 안 돼 이렇게 소리를 내면 게임 캐릭터가 그 소리를 인식하고 반응해서 그래서 오빠 이거 구도 어때? 예뻐? 하면 예뻐? 아니야. 그럼 반응을 해가지고 네. 아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예쁘다 아.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얘기하고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느낌을 진짜 주는 연인처럼요. 예, 그런 앱입니다. 네. 이제 말로 가상 캐릭터와 진짜로 연애한 시대가 곧 찾아오는 거죠. 오. 근데 이게 의외로 이쪽 분야가 꽤 게임 많아요. 많아요. 예, 많고 예. 여성들 위한 게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그래서 가상 채팅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과 함께 이용하면 사실 혼자여도 이제는 별로 심심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서 실제 연애할 때 그런 감정들, 설렘 같은 걸 네. 느낄 수 있나 싶은데 그런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래도 아무래도 가상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네. 그런 외로움을 좀 실체적으로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좀 출시되고 있습니다. 로봇으로요? 예, 올해부터 이제 직접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쿠보라는 테라피 로봇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쓰다듬으면 동물처럼 꼬리를 흔든다거나 하면서 이제 오.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 안고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위로가 된다라고 오, 하더라고요. 네. 예. 또 라봇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이 있는데요. 이게 생명체처럼 좀 따뜻한 체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게다가 재밌는 것은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IT 기술 덕분에 연애 방식까지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예, 짧게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연애 형태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 우리들 말로 잠수라고 해서 고스팅이라는 예. 현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연락을 딱 끊고 숨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비팅이라는 그 새로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비팅이요. 예, 연락은 안 받는데 내가 SNS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댓글을 달거나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 상식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인데요. 아무튼 이런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쉽게 끊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